뇌를 망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 또는 몸을 힘들게 만들면 뇌를 가장 쉽게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몸이 힘든 것과 정신이 힘든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나 일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나는 운동해야 돼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주말 아침이나 이럴 때 일이 없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랑 퍼포먼스가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 끝나고 짬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에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피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시각 자극을 계속 합니다. 눈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눈과 귀가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데니얼 카네먼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시스템 1, 2로 설명을 했는데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자동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들, 이것은 시스템 1에 해당돼요. 이 시스템 1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1이 좋으면 성공을 하겠죠. 하는 것마다 다 좋은 시스템 1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배운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은 습관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사람을 대하는 것들, 일을 대하는 마음들,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작은 성공을 하고 작은 성공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노볼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한테 있는 시스템 1이 자동적인 반응이 좋지 않았을 때는 성공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배움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시스템 1이라는 박힌 돌이 있습니다. 뉴런의 형태로. 그것을 빼내겠다라는 행위거든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부자들의 뇌 환경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1, 2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들은 시스템 2 방식의 배움을 자기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게 많고 모르는 만큼 내가 당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안이 너무 어지럽다, 책상이 어지럽다 그러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거의 미니멀로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그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도 공통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지만 똑같은 옷만 매일 입는 겁니다. 회색 티셔츠만 계속 입었죠.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것들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뇌의 그 도파민 자극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배움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1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1은 이미 나한테 여기 딱 저장되어 있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어떤 기억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2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2는 오래 생각해야 되고 빠른 반응이 나오기 전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게 시스템 2예요. 근데 시스템 2를 오랫동안 하면 그게 시스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이 부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도 안 읽어요. 배움도 싫어요. 근데 내가 더 말랑말랑해지고 싶고 무엇이든지 더 배우고 싶고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2를 어떻게 잘 조성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에서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부족한 게 뭐지?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배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몰라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돈을 어떻게 굴려서 성공한 사람들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 책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뭐지? 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답이 없을 거예요. 파도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금수저의 영역인 것 같아. 그만할까? 근데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 시스템 1이 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성공의 비결은 높은 IQ가 아니다. 누구보다 한 생각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집중을 오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시스템 2 스타일의 배움을 나한테 장착시키고 그것이 오래 되면 시스템 1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사람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아니면 마이너스 몇 억에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환경 조성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면은 막 쪽잠 자면서 소파 옆에서 일어나자마자 옆에 컴퓨터에서 코딩하고 하루 종일 이걸 하지 않습니까? 최단 시간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스템 2 스타일의 배움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주변,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가를 알아놔야겠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잘만 하면 나는 몇 억까지 벌 수 있어. 뭐 투자자든 뭐 어떤 종사를 하시던 간에. 근데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상금을 걸어놓고 우승자는 이 상금을 다 갖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그 게임 자체가 재밌냐면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돈의 액수가 환경적인 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데드라인,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흥미와 관심, 나는 그게 관심이 없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은데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데 내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 성공하는 거에 흥미가 없어, 이렇다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내가 이걸 했을 때,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좋은데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럼 그거 자체로도 나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객의 크기. 회사 일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해서 200명인데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번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대표님이 시켰어요. 뭐 팀장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 보거나 우리 팀에서 했던 어떤 성취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들이랑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몇 명 앞에서 할 거야 했을 때 사람이 1대1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사람이 크게 많은 게 스트레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이기도 합니다. 예. 보면은 부자들은 돈을 더 내고서라도 프라이빗한 데를 가잖아요. 사람 많이 없는데. 예, 막 붐비는 데 잘 안 가잖아요. 퍼스널 스페이스 없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지면 당연히 인생이 불행해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는 당연히 이건 개인적인 소양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기분이 왜 이렇지? 난 평소처럼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 부분에서 1, 2단만 해도 되는데 왜 4, 5단까지 넣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6가지 키워드를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어두웠네? 그럼 좀 바꿔볼까? 좀 더 밝게 일해볼까?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체크업할 수 있다는 거죠. 뇌를 망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신 또는 몸을 힘들게 만들면 뇌를 가장 쉽게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몸이 힘든 것과 정신이 힘든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나 일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나는 운동해야 돼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주말 아침이나 이럴 때 일이 없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랑 퍼포먼스가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 끝나고 짬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에서는 사실 2가지를 다 피곤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시각 자극을 계속 합니다. 눈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눈과 귀가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뇌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이라는 키워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어떤 한 은행에서 인턴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샤워하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뭐 신체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데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이나 정신이 너무 빨리 피곤함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금융가, 월스트리트 금융가 있죠. 특히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는
연속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7시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규정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하면서 나는 오늘 몇 시간만 일할 거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나는 일을 해야 돼.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드라인 안에 일을 마치기 위해서 10시간, 17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건 가능하면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 몸이나 정신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면 미리 아침부터 뇌나 정신이나 내 몸을 쓸데없이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대입 보는 학생들 있죠. 부모님들이 라이드 해주고 아니면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애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정신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의 그 부하를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애들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운동도 해야 된다. 운동도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공부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 나는 언제 수능 시험이라는 걸 볼 거고 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돼라고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뇌 측면에서 좀 이해하셔서 잘 조율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파민 금식,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도파민 분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 스마트폰이나 스크린 타임과 관련된 것을 아예 멀리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등산을 한다던가 템플스테이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환경을 확 바꿔주면서 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 깨닫고 또 물화일체 또 경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디바이스에서 멀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영상 찾아서 도파민 금식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들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기업들이나 개발자라든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의 호르몬 분비도를 보면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남성 호르몬은 문제 해결할 때도 나오고 또 언제 많이 나오냐면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뇌에서는 몸이 힘든 거하고 정신 힘든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그 맥락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면 건강에 좋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오해가 많은 게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다 건강이 좋을까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데이빗 앱스타인이라는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연구하셨던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결과는 굉장히 어글리합니다. 특히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들까지 그 범위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3, 4명이 약물에 손을 댔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나은 신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물에 손을 대지 않고 정말 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뇌를 살리는 그 팁이 나오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 또는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 또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IR 피치를 하기 전에 그들만의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리허설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선수당 연습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그 코스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몸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명상을 하면서도 내 몸이 마치 실제로 연습을 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주변에 주로 만나는 5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평소에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얘기하는 들려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챕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났더니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공통적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는 좀 더 건설적으로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더 이상 나는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진짜 깨달았을 때 제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원하는 지식은 구매할 수도 있고 검색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성공 되게 쉬워요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내가 모르는 거는 일단 공짜지만 웬만한 퀄리티 있는 정보는 일단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뭐 또 웹 검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은 거의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는 지식이 있고 방법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너 행동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의지나 게으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게으르란 얘기는 아니죠.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 계속해서 독서를 하고 배움을 얻고, 또 내 자신을 기록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점점 성공에 가까운 궤도를 그려나가자, 거기까지는 논리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패턴에서는 계속해서 플라투,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는 뭔가 고여있는 것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됐을까? 감정에서 저는 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삐져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그 이상으로 뻗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은 중용을 해라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지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당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더 깊이 있는 그런 조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감정은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도 있어요.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힘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척하는 거 말고. 듣는 것도 스킬이라고 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는 나쁜 거야. 그리고 색깔로 표현한 화는 빨간색이야. 우리 피해야 돼. 워워워워, 쟤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감정에 이거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라벨을 너무 쉽게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감정들은요, 다 이유가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일종의 유도 같은 겁니다. 씨름 같은 거예요. 씨름은 상대방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주 고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도 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내 안의 어떤 생리현상뿐만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데이터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감정이, 이런 감정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꾹 참아요. 화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어떤 감정이 올라오던 간에 나는 이런 감정이 있어.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생산적일까? 이것이 바로 자기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이때는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감정이 나의 생각과 사고 활동에 이런 영향을 줬구나까지를 보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 그리고 돈이 들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투자자를 예를 들어서 그들의 시작점과 현재 시점을 쫙 구분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장 잔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어요.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인풋이, 어떤 사람들은 100억을 가지고 월 1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500억을 가지고 월 3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유의 자산은 시간과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나 잘 써야 되는 걸 아는데 내 안의 에너지는 사실 감정이라는 측면으로 감정이라는 툴로서 많이 표출이 돼 있으니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파악하는 것이 자기 경영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명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얕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 챙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명상은 그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상을 어떻게 자세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세히 다뤄두었고 너무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해본 사람들이 너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원할 때 하는 거, 그게 말이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마음이 따로 논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켜줬을 때 어떤 내가 내 삶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명상을 초반에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질문과 사람들의 반응,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명상만 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평소에도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명상하고 나니까 진짜 마치 겉으로는 맑아 보였는데 저어서 밑에 있던 흙탕물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밑에 있었고 한 번도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그것이 올라온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객관적인 나 상태를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명상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근데 명상을 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감정들을 적당히 덮어놓고 아파, 힘들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묵혀놨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명상을 하기 앞서서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지, 그 감정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있었던 일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익스트림한, 좀 극적인 일인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명상을 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됐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왜 안정이 되냐면 마음 챙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내 최고의 버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그려놓고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하는 그 명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고군분투하는 거, 그거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턱걸이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도 못하는 분은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턱걸이는 하나 하기 시작하면 3개에서 5개는 금방 올라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면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내가 언제 저게 하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하죠. 그런데 하나가 되고 나면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명상인데 제가 말하는 명상은 기록도 명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명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제 강연을 들었던 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댓글을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연을 듣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 주변에 주로 만나는 제 주변에 5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평소에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얘기하는, 들려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챕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났더니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공통적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는 좀 더 건설적으로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더 이상 나는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없이 나는 클린 슬레이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울트라 셀프에서 소개하는 명상은 단순히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 이 2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몸 상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내 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습관은 사실은 나의 오래된 생각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몸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 나한테 묵혀있는 그런 나에게 학습된 것들이 몸으로 표현되면 그걸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랑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막 나한테 잘해, 뭐 이렇게 나는 뭐 더 잘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름의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뭐 연봉을 뭐 더 벌 거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고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콤 엑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피곤하면 웬만하면 자거든요. 정신활동이라는 게 무거운 걸 듣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독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헤비웨이트 같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는 헤비웨이트가 아니라 그냥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 같은 느낌? 이 사람이랑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말콤 엑스라는 책입니다. 말콤 엑스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에 세 가지 제가 중요하다 생각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역경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 인생에 비평가가 없다면 당신 인생에 성공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없이는 세상 어디도 갈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기억에 남는데 이걸 키워드로 바꾸면은 역경, 비평, 그리고 교육이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자기한테 시간만 있으면 평생 계속 도서관에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결국 책을 읽고 가치 있는 것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 삶을 던졌잖아요. 하물며 내 목숨이 위태롭진 않더라도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공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나 충분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목표를 설정하시든 책을 보시든 방법을 찾든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비평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역경 이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앞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스위치가 있으니까 DNA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DNA보다 더 중요한 거는 RNA예요. DNA가 자동차라면 RNA는 연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는 그 행위 자체에 있으니까 다 울트라 셀프의 스위치를 켜셔서 진일보하시는 2023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성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 하나처럼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천지개벽을 하듯이 사람의 180도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삶의 상황과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투자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생각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나 또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사업 수완이 뛰어나니까 이런 인상을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몇 마디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럼 나도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외모적인 것 말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울트라 셀프라는 저는 5글자 이 한 단어의 키워드를 통해서 저 사람들과 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에 비밀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각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해하죠. 생각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생각을 조금
넓은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생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동물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인데, 동물, 특히 모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수천 마리 알을 낳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의 DNA를 가진 최대한 많은 버전의 알을 퍼뜨리는 거죠. 이 알에서 깨어나서 자기와 같이 성체가 되는 모기가 될 아이들이 그 다음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모기처럼 수천 마리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기처럼 할 수 있는, 자기의 DNA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할 수 있는 인간만의 강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생존 실험입니다. 한마디로. 모기는 많은 알을 퍼뜨려서 생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알들이 새끼 때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많은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자기 엄마의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인간은 충분히 생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가늠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곤충의 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을 사살시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생각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은 자기 새끼를 죽이고 인간은 자기 생각을 죽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겠다, 계속해서 내가 원래 있는 내 삶의 패턴에 갇혀 있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지를 미리 생각하고 구상한다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거, 이것을 너무도 깊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성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과 행동을 좀 구분을 해서, 물론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을 하나처럼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천지개벽을 하듯이 사람의 180도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삶의 상황과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투자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바로 했을 때, 그때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데, 그 투자 손실은 한번 클릭 잘못하면 그냥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의 연봉이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생각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이거 했는데 실패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의 계산을 너무 합니다. 실패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플러스는 안 돼도 내가 0은 고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그 어떤 가치, 이거를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트라이 해보지 않으면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꼭 아셔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능력치, 그 능력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지? 고뇌할 때, 이때 나옵니다. 어떻게, 나 몰라, 어떻게 하지? 잘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고군분투할 때, 그때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언제 성장을 하냐면, 나 이거 버텨야 돼, 힘든데 좀 더 버텨야 돼, 펴격이 뭐 10개가 내 최대치인데 하나 더 해라고 옆에서 막 코치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완벽하게 못해요. 머릿속에처럼 그래 내가 원래 10개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11개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한다고 안 됩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데 11개 할 마음을 가지고 저항했을 때 그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생각을 올바르게 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각 오류를 없앤 상태에서 행동을 할 때 나는 이걸 통해서 기술을 얻게 되거나 내 어떤 능력치가 올라간다 라고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난 이 저항을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이거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는 거죠.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조직에는 속해 있는데 뭔가 피드백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고민에 의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거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피드백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어떤 손님이 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들을 말들이 있는데 이건 부정적이니까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행동과 나의 미래로 연결시켜주지 않는 아주 그런 생각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줘. 어땠는지.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팩트로 때리기 때문에 뭔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능력이 없고 나한테 쓴소리도 못하는데 성격이 좋아요. 나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악마예요. 그런데 성격도 안 좋고 안 좋은 거나 일 잘못하거나 뭐 쉬거나 그러면은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계속 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란 대로 하면 뭔가 하나씩 얻어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긴 한데 내가 그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견딜 수만 있다면 사실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나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 좀 다스리냐 여기에 키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개인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혼신을 갈아 넣어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 거지 못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검증을 받거나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게 조회수나 이런 걸로 바로 연결될 때 그리고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거는 뭐 내가 아무리 잘 썼어도 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사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커머스 하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매일매일 아니면 매일매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직원들까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으면 계속 아프죠. 그분도 지금도 아파요. 억대 연봉, 수십억대 연봉이어도 아파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엄연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치라는 것은 그 결과값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데 결과값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반성도 하게 되고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다음에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피드백을 마치 금처럼 여겨서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삶과 커리어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커리어라는 것 자체가 고군분투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를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건 마치 나를 억압하고 뭔가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들은 정말 즐겁고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는 굉장히 슬픈 삶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인 거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집중한다는 것은 그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돈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나를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에서 생각과 행동 패턴들을 항상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명상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종류에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부자 생각과 가난한 생각이 있다. 나를 부유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과 나는 그렇다면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 주변에 성공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것이 진리인 상태인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